안녕하세요. 종목의 제왕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우리의 똑똑한 주식 선생님 김태성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먼저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못 찾겠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화상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미증 시에 이어서 우리 시장도 분위기가 계속 좋아요. 우리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또 기대가 많았었습니다. 일단 오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출발을 보였고 연기금이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오랜만에 매수세를 잡혔기 때문에 오늘 장 초반에 코스피 코스타 양시장의 매수로 들어온 부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장 중후반부였던 것 같아요. 일단 장 초반에 들어왔던 연기금의 매수세가 장 중반부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매도세로 변환이 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연기금이 매도를 하니까 당연스럽게도 자연스럽게도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좀 나타났던 오늘 시장이 아닌가 싶고 제가 지난주에 무슨 이야기를 드렸냐면 우리나라 시장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대신에 우리나라 지수가 전고점을 강하게 돌파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이 반도체 IT 혹은 시총 상위 두 종목이 굉장히 강한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안타깝게도 연기금의 매수세가 장 막판까지 좀 이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서로 약보합과 강보합 사이에서 마무리되면서 지수의 이 추가적인 상승을 이끌지는 못한 그러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특징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반도체 IT 시총 상위 종목들은 약했지만 중소형단에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솔브레인이라든지 원익 IPS, 원익 QNC 이런 종목군들을 좀 들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코스닥 시장이 아마 개인 투자자들로 하여금 굉장히 이 머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죠. 왜 그러느냐? 코로나19 진단키트의 대장주였던 시젠이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도 오릅니다. 지금 저점 대비 70%가 올라오면서 이거 다시 진단키트주들 예전에 잘 나갔던 가격대까지 올라올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투자 심리가 한쪽에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파미셀처럼 이제 코로나19 치료제라든지 백신과 관련된 종목이 동시에 오르다 보니까 이 개인 투자자들이 어느 장단에 지금 맞춰야 하는지 굉장히 고민이 됐던 우리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같은 날 연기금이 만약에 확실한 방향성을 알려줬다면 굉장히 수월했겠지만 우선은 연기금이 장 중후반부에 흔들리면서 매도세를 나왔기 때문에 저는 오늘 우리나라 시장의 흐름도 중요하지만 잠시 후에 시작되는 미국 시장의 흐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시총 상위주에 있는 대형주들보다는 중소형 위주로 종목별 장세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잠시 후에 미증시도 잘 지켜보자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이제 조금 전에 코로나19 관련주들에 대해서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 코로나19 이슈로 오른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모더나도 그렇죠. 자회사를 설립한다 이런 이슈도 있었고요. 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관련주들 굉장히 좋습니다. 서린바이어도 오늘 이제 장중에 갑자기 이제 확 튀었는데 제가 이제 분봉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장 초반만 하더라도 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시가 딱 지나가는 시점에 모더나 백신이 국내 생산 도입한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타나면서 관련주들이 지금 막 들썩이기 시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모더나뿐만 아니고 화이자 관련주들 여러 가지 러시아 백신 관련주들 지금 위아래로 핑퐁을 치면서 한쪽이 강하면 한쪽이 밀렸다가 또 한쪽이 강하면 또 강했던 쪽이 밀렸다가 이러한 흐름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치료제나 백신도 지금 같이 움직이는데
지금 진단키트 관련주들도 같이 움직이니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저의 이 시선은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진단키트주는 보유자의 영역이고 기존에 물려 계신 분들이 조금 더 좋은 가격에 매도할 수 있는 찬스이지 공격적으로 신규 매수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위치다라고 생각이 들고, 대신에 이 백신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조정 시에 충분히 우리가 매수를 해봐도 괜찮다 생각이 듭니다. 뭐 어느 백신이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상용화될지는 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에 백신 관련주들 지금 조정 시에 매수는 가능하다. 상승 시보다는 조정 시에 매수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진단키트와 치료제, 백신이 모두 다 함께 들썩이지만 진단키트는 보유자의 영역이고요. 또 신규 매수보다는 반등 시 매도하는 기회로 삼아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대신 백신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순환매가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조정 시에 매수하는 관점으로 지켜보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오늘 시장에서 또 반도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정부에서도 그렇죠. 네, 정책을 세우겠다 이런 언급까지 했었는데요. 반도체 네. 관련주들은 오늘 어떻게 보셨나요? 네, 대다수가 좋았습니다. 네, 특히 이제 반도체 테스트 장비 쪽, 그러니까 전공정, 후공정 뭐 할 것 없이 이 시총상위 종목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반도체 중소형 조단에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지금 이 반도체 공급 수급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대만의 TSMC도 몇 시간 동안 정전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 호재보다는 안 좋은 뉴스들이 많아요. 공급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 많은 완성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공장 증설에 대한 혹은 캐파 증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 아무래도 이 반도체 장비주들의 이 흐름, 그리고 장비주들 안에서도 테스트 장비주들의 흐름들이 굉장히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결국 이제 반도체에 우리가 이렇게 집중을 할 수 있고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이렇게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것은요, 믿고 보는 실적인 거죠. 네,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의 주가는 올라간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이제 베이스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지만 2분기, 3분기, 4분기, 특히 이제 올해 지속적으로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들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본다면 조금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지금 위치에서 만약에 매수를 했을 때 과연 몇 프로 정도의 수익을 볼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좀 고민이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만약 제가 해당 종목분, 해당 섹터분들을 매매를 한다면 저는 지금보다는 충분히 조정을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는 전략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린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반도체 종목들 슈퍼사이클 기대감으로 추가 상승은 가능하지만 현재 위치는 조금 고점이기 때문에 조정 시를 기다려보자, 눌릴 때 공격을 해보자,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오늘 또 네. 전기차 충전 사업 관련한 종목들도 많이 움직였어요. 대우플러스 네.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 종목들 네. 어떻게 보셨어요? 당연히 저는 뭐 좋은 성과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노란톡에서도 이제는 단순히 전기차 배터리를 넘어서 전기차 충전 혹은 자동차 경량화 관련 기업들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거의 한 2, 3주 전부터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제 아무리 이제 우리나라 혹은 이제 완성차 업체에서 전기차를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뭐 가장 중요한 것은 만들 때 배터리의 성능이겠죠. 얼만큼 충전해서 얼마나 먼 거리를 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 다음으로 또 체크해야 될 부분은 충전 시간인 것 같아요. 몇 분 충전을 해야 완충을 할 수 있느냐. 사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내연기관 자동차들 있죠. 휘발유, 경유, 뭐 LPG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리 이제 이 제로 베이스에서 꽉 채우는 주유를 한다 하더라도 5분을 채 넘기지 않거든요. 근데 만약 전기차가 다른 것들에 대한 성능은 굉장히 우수하나 충전하는 데 드는 시간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오래 길어진다면 상용화에 어느 정도 이제 제한이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 충전소, 충전 관련주들, 그리고 충전 기술 관련 기업들은 이제 후발주자로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대우 플러스처럼 전기차 충전기 사업과 관련한 이 기업들의 주가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 생각이 들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좀 말씀드려보면 자동차 경량화 기업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기름 휘발유라든지 경유를 넣고 달릴 때 그 차체 무게보다 전기차로 갈 때 힘이 조금 모자랄 수 있거든요. 그것을 케어하려면 자동차가 점점 더 가벼워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 부품 중에 경량화 관련 기업들도 한 번 더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기차 충전과 또 경량화에 관련한 종목들 관심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또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스페이스X가 미국 나사가 진행하는 달 탐사 프로젝트의 개발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소식에 뭐 우주항공 테마들도 오늘 많이 움직였거든요. 이 종목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모멘텀은 좋다고 볼 수 있겠죠. 결국 이제 성장성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기대가 되는 산업인 거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주가가 지금 당장에 저렇게까지 반응을 해야 될 일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반대의 의견을 피력을 해볼게요. 아무리 좋은 테마라 할지라도 그 테마를 받쳐줄 수 있는 실적이라든지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허황된 꿈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주 관련 테마주들 처음에 움직였을 때는 굉장히 저도 긍정적이었으나 아직까지도 뭐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와 관련해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움직이는 것은 이제는 너무 과했다 생각이 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그 테마를 관심 갖기에는 시장에는요 더 많은 테마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관련주들 지금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저는 관심 있게 보시는 것보다는요 다른 종목, 다른 테마, 다른 업종을 보는 게 더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주항공 테마주들은 전망은 좋지만 실적이 아직 그만큼 따라주지가 않기 때문에 종목 교체에 다른 테마로 눈을 돌려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그럼 어떤 테마로 눈을 돌려봐야 될까요? 지금 시장에 핫한 테마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금요일 날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자, MLCC 관련주들 저는 계속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대표적인 기업 삼성전기입니다. 자, 오늘 시총상위 전기전자 관련 업종 중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밀렸죠. LG화학 한번 볼까요? LG화학, 삼성 SDI, 현대모비스, 삼성물산, 이러한 섹터들이 다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기가 굉장히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삼성전기를 볼 때 단순히 이제 MLCC 관련주로만 보기보다는 이제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MLCC라고 하는 부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지금 전기차는 맞아요. 그 다음에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5G 산업. 물론 지금 5G 관련 종목들이 생각보다는 성과를 내지 못하다 보니 KMW나 오이솔루션, 서진시스템 이런 종목군들이 추가적인 상승을 하지 못하지만, 결국 5G의 통신망을 넓히기 위해서 부품이 많이 필요하고 그 부품 안에 들어가는 MLCC도 많이 팔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거기에 더불어서 5G망 통신망이 이렇게 많이 깔리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중국도 미국도 깔리면 결국 4G 핸드폰에서 5G 모델로 대부분이 다 바뀔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미 바뀌었습니다. 이미 바뀌었는데 아직 5G 통신망이 제대로 완성이 되지 않은 거고, 중화권이라든지 북미, 유럽은요 이제 이 모바일 모델이 4G에서 5G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4G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MLCC가 100개 들어가 있다. 5G 모델에는요 130개, 140개 더 많이 들어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이 한 대를 팔더라도 5G 모델을 팔았을 경우 MLCC의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앞서 말씀드린 전기차, 이런 소형 가전, 이러한 것에 힘입어서 저는 여러 테마들 중에서도 지금과 매수를 해서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폭, 수익을 볼 수 있는 폭을 고려를 한다면 이 MLCC 관련주가 단연 원픽이 아닐까,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MLCC 관련주들 중에서 특히 삼성전기 주목해보자라고 지난번부터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니까요.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전문가님, 해운주들도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까요? 아니면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해운주들은요,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뭐 H&M도 있고 페노션도 있고요. 그죠? 이러한 기업들 H&M도 사실 수년 동안 적자였다가 이제 흑자로 딱 넘어오는 첫 해이기 때문에 당연히 계속해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위치에서 저는 신규 매수가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를 물어보신다면 신규 매수자의 영역은 절대 아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H&M을 드리고 싶고요. 페노션도 한번 보겠습니다.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H&M보다 덜 올라왔다라는 점에서는 조정 시에 매수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 해운주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시세를 생각하시는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조금 맞지는 않아요. 중기적 혹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해운주 그 안에서 굳이 꼽아보자면 펜오션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해운주들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H&M 같은 경우에는 신규 진입보다는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오늘도 SK바이오사이언스가 기관의 의무보유 해제 물량 출회 우려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어요. 네.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내일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일 이 화면에 보이시는 4월 13일 날의 고가인 14만 3천 원 위로 올라온다면요. 이 가격보다 더 높이 올라온다면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제부터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기술적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사실 저도 의아했던 부분이 이 보유예수 물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량을 다 받아내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강한 상승을 한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좋은 뉴스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대신에 그냥 단순 기대감으로 매매를 했을 때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런 뉴스들 다 체크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 대신 만약 내일 진짜로 14만 3천 원 위로 올라온다? 그러면 SK바이오사이언스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또 공략을 해봐도 괜찮은 구간에 도달하지 않는 건가? 저는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는 14만 3천 원을 넘어섰는지 기준으로 보고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반면에 가상화폐 관련주들은 일제히 다 파란불을 켰어요, 전문가님. 네. 네, 가상화폐 관련주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가상화폐는 노코멘트를 하겠습니다. 네. 어렵네요. 네, 저도 가상화폐를 안 해본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가상화폐가 주식보다 조금 더 복잡한 메커니즘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주식은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서 그래도 이제 실적이라든지 수급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동시에 장이 열리고 동시에 이제 장이 닫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여러 가지 기타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거래량이라든지 단순히 이평선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좀 대응을 해야 하나, 지금 일단 조정이 나오는 것은 단순히 뭐 매도세 출현이라기보다는 또 이제 미국이라든지 이러한 데서 세금을 붙이겠다 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좀 조정이 나오는 것 같고, 또 이제 최근에 또 가파르게 올랐어요. 그리고 가상화폐 관련주들의 대다수가 두나무 상장 관련해서 같이 엮여있는 창투사가 좀 많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보면 뭐 대성창투라든지 뭐 이러한 기업들, 그러니까 창투사하고 많이 엮여 있어서 그동안에 올라온 부분에 따른 자연스러운 조정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가상화폐 관련주,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저는 굳이 지금 이 종목을 해야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한국석유는 지난 금요일에도 함께 얘기를 나눠봤었잖아요. 근데 오늘까지도 또 큰 상승세를 보였어요. 한국석유는 어떻게 보시나요? 보유자의 영역이죠. 네, 보유자의 영역이고 참 부럽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제가 이걸 샀었어야 되는데, 이걸 사지 못한 부러움이 있고, 한국석유는 지금 위치에서 제가 뭐 아무리 좋다 그래도 공격적으로 매수하실 분 거의 없다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보유자분들이 이제는 즐거운 마음으로 수익을 실현할 때가 아닌가 싶고,
혹여나 27,000원 위에 28,000원, 29,000원대 매수하신 분들, 오늘도 상한가 관련하는 생각에 매수하신 분들이 있다면 저는 당장 나오셔야 된다. 그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국 석유에 대해서는 너무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뭐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네. 또 눈여겨보신 종목들 있으셨나요, 오늘?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을 좀 보고 있긴 한데, 화장품 관련주들 저는 이거를 놓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국 화장품이라든지 뭐 애경산업, 이러한 종목군들, 지금 아모레퍼시픽, 이러한 종목군들이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요. 뭐 결국 뭐 코로나19가 여기저기 좀 심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만 이 보복 소비로 인한 그리고 코로나19 완화 기대는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코로나19의 확진자 수가 아무리 지금 늘어난다 하더라도 작년과는 또 다른 분위기입니다. 작년에는 치료제도 없었고 백신도 없었어요. 단순히 예방을 잘했어야 했던 그 시기나 지금은 코로나19가 확진자 수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그때와는 다르게 백신과 치료제 그리고 이제 방역을 했었던 그 과거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 코로나19 완화 기대감으로 포스트 코로나 관련주로서 가장 으뜸으로 올라갈 종목이 뭐냐 한다면 화장품주들이 아닌가 싶어요. 화장품주들 특히 뭐 아모레퍼시픽을 저는 일단 원탑으로 보고 있고 또 아모레퍼시픽이 아니라면 애경산업 이 종목도 자 현재 위치에서 잘 볼게요. 애경산업의 위치입니다. 주가의 위치예요. 이 종목을 사는 게 마음이 편할까요? 아니면 한국석유 같은 이 종목을 여기에서 사는 게 마음이 편할까요? 둘 다 만약에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5% 밀렸을 경우 한국석유 같은 종목 이 위치에서 매수해서 5% 밀렸을 때의 심리하고 애경산업 같은 이 주가의 위치에서 5% 밀렸을 때의 심리하고 당연히 애경산업이 조금 더 편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이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요. 가는 말에 올라타야 더 좋은 수익을 낸다. 물론 이 말이 맞긴 맞아요. 그런데 가는 말에 잘못 올라타면 중간에 떨어져서 많이 다치거든요. 자, 가는 말에 제대로 올라탈 자신이 없다면 저는 차라리 아직 출발하지 않은 말에 미리 올라타 있는 전략도 괜찮다. 저는 이 생각이 들어서 화장품 관련주도 충분하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지난번부터 같은 말씀 해주시고 계세요. 가는 말에 올라타기보다는 아직 출발 못한 종목들 미리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포스트 코로나에 가장 큰 수혜를 입을 화장품 관련주들 눈여겨보자라고 말씀하셨고요. 그중에서도 아모레퍼시픽과 애경산업 괜찮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여행주, 항공주, 또 카지노주들은 같은 입장이세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그것들과는 좀 달라요. 이 화장품주는 사실 이 모두 투어나 하나 투어처럼 한번 이렇게 회복을 했을 때, 뭐 파라다이스도 마찬가지겠죠. 회복을 했을 때 같이 움직이진 못했어요. 만약에 이들이 움직였을 당시, 올해 1월, 2월 달에 회복을 했을 때 화장품주들도 만약 같이 따라 올라왔다면 제가 말씀을 안 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여행주가 한번 회복했고, 그 다음 놀자주라고 이야기 드리는 이 카지노 관련주가 회복했고, 그 다음 화장품 관련주로 매기세가 들어오려고 하다가, 시장이 완전히 이 체질 개선이 반도체 IT나 전기차 쪽으로 확 쏠렸거든요. 그때 당시 이제 올라가지 못했던 것이 이번에 다시 매기세가 붙어주면 올라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행주나 항공 카지노주들보다는 화장품주가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을 꼼꼼하게 정리해 주시는 우리 김태성 전문가인데요. 김태성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방송 참여 방법 영상으로 다시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노란톡방 참여 방법 자세하게 잘 보셨죠? 지금 이번 시간은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참여 방법 잘 참고하시면서 노란톡방에 참여하셔서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분 바로 도와드릴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고요. 매수가는 83,000원, 비중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종가 확인하니까 삼성전자는 83,300원에 거래 마쳤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굳이 걱정할 게 저는 있을까 싶어요. 당연히 이 단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매수를 하신 분들이라면 짧은 움직임에도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삼성전자는 많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단기적으로 생각하시려면 SK 하이닉스가 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삼성전자가 오히려 더 좋은 것이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지금 가격대에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지금 지수가 추가적으로 올라간다 생각하는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특히 지수가 올라감에 있어서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의 추가적인 상승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삼성전자가 아마 코스피가 이제 전고점 넘어가려고 하는 힘을 보일 때쯤이면 85,000원도 넘어서 9만원에 가 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당연히 보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종목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남양유업이고요. 32만 8천원, 비중은 5%라고 남겨주셨네요. 지금 보니까 매수가가 오늘 종가시네요. 지금 불매운동까지 일어나고 있는데요. 최근에 큰 이슈가 있었죠.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참 이게 불가리스가 나왔을 때부터 좀 이상함을 눈치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싶어요. 네. 물론 효과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모르는 효과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일단 저는 이러한 종목군들을 너무 투기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것보단 그리고 다행스러운 건 비중이 5%이시기 때문에요. 현재 가격에서 또 매수가와 현재가의 가격이 동일합니다. 내일 오전에 그냥 과감하게 매도를 하시고요.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는 방법이 훨씬 더 좋다. 저는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남양유업에 대해서 매도하시고 종목 교체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이어갈게요. 다음 종목은 가상화폐 관련주네요. 비덴트고요. 14,050원, 비중 15%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비덴트 같은 경우에 오늘 종가 살펴보시면 오늘 5% 조정을 받았습니다. 13,900원에 거래 마쳤는데요. 질문자님 조금 손실 보고 계시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문가님? 자, 일단 이 가상화폐 관련주 중에서도 비덴트는 좀 다른 개념으로 봐야 되는 게 거래소 빗썸의 지분을 가지고 있죠. 자, 거래소의 장점은 뭐죠? 코인의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버나요? 코인의 가격이 내려간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버나요? 상관없습니다. 그죠?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증권사들도 그렇고 거래소는 뭐가 많아졌냐면 거래 대금이 많을수록 좋아요. 즉 많이 사고 많이 파는 것보다 사고 파는 횟수가 많아야 좋습니다. 횟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거래 수수료가 많이 발생을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거래소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오히려 호재예요. 물론 테마로 엮여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 가격에 따라서 가상화폐가 올라가면 더 시장에 관심을 받으니까 해당 주가도 올라가고 가상화폐 가격이 낮아지면 또 관심도가 떨어지니까 관련주도 내려가고 그러한 영향은 물론 있겠지만 지금 이 거래 수수료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증가했다라는 부분은 비덴트에게는 굉장히 좋은 성과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보자라는 이야기를 한번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대신에 지금 이 가상화폐의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에 추가 매수보다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비중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가져가되 제가 이제 12,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손절 라인으로 정해드릴게요. 12,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최근에 추세 만들어진 부분이 깨지는 가격대거든요. 12,000원 밑으로 내려오면. 그래서 만약 12,000원 밑으로 내려왔을 경우에는 투매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12,000원 이탈 시 손절, 12,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이탈이 안 된다면 더 가져가시면서
17,000원, 18,000원 그 이상을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비덴트에 대해서는 거래소 빗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을수록 호재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보유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12,000원을 기준으로 대응하자라고 하셨으니까요. 꼭 대응 잘 하셔서 수익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다음 종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SK하이닉스고요. 11만 5천 원, 비중 크시네요. 50%라고 남겨주셨어요. 오늘 종가 보니까 그래도 오늘 종가가 13만 8천 원이면 질문자분 지금 수익권에 계시네요. 전문가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보유입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저는 걱정할 필요 없다 생각이 들고요. 다만 가격적인 걱정보다는 기간적인 걱정을 하는 거죠. 지금 당장 만약에 이제 이 현금을 자금을 돌려야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답답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저는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지금 가격에서 굳이 걱정할 필요 있을까 싶습니다. 중장기적인 긴 호흡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충분히 지금 가격도 저는 신규 매수의 자리이기도 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만약 상승을 한다면 앞서 이제 제가 코스피가 넘어갈 때 삼성전자 9만 원까지도 갈 수 있다 9만 원까지도 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만약에 코스피가 정고점 넘어가면 SK하이닉스도요 15만 원 위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서 단기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면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지금 신규 매수도 가능하기 때문에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 질문자님 수익권에 계시니까요. 언제 수익 실현하실지는 질문자님 선택에 달린 것 같습니다. 수익 실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크린앤사이언스고요. 32,400원, 비중은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종가 살펴보시면 3.2% 상승하면서 27,400원에 거래 마쳤는데요. 근데 질문자님은 지금 손실권에 계시네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 크린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이 미세먼지 관련주였어요. 미세먼지 관련주였고 최근에 또 황사라든지 미세먼지가 심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주가적인 부분은 그동안에 많이 선반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지금 방향성을 만약에 하방으로 잡힌다. 즉 26,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 밑으로 내려오게 된다. 그러면 지금 이 크린앤사이언스의 주봉입니다. 주봉상 2017년부터 이어져온 추세가 깨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쭉 그어보면 당연히 2020년도 이렇게 빠진 것은 코로나라고 하는 특별 이슈이기 때문에 이 기간은 이탈했다라고 보기에는 애매해요. 근데 이 기간을 제외하고 만약에 이번에 26,000원 이하로 내려간다? 그러면 거의 4년 만에 지금 지켜온 추세가 이탈되는 가격이라서요. 나중에 다시 갈 때 가더라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는 그러한 또 시간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저는 26,000원을 손절선을 제시드리면서 만약에 26,0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 그럼 가져가야죠. 이제 가져가면서 올라왔을 경우에는 매수가 32,000원까지 올라오는 것을 기다리기보다는 3만 원 부근부터는 기다리셨다가 올라오게 되면 손실권이시더라도 매도를 하시면서 현금화를 하시는 전략이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크린앤사이언스에 대해서 26,000원 기준으로 잡고 대응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꼭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대응 전략을 세워주시는 우리 김태성 전문가인데요. 김태성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못 찾겠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또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요. SBI 인베스트먼트고요. 2,375원, 비중은 7%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 종목 오늘은 또 조정을 받았죠. 2.8% 하락하면서 2,260원에 거래 마쳤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뭐 결국엔 이 종목들도 다 마찬가지인 거죠. 이제 가상화폐 관련한 또 지분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창투사와 엮이면서 굉장히 좋은 시세를 냈다가 지금 다 같이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전량 매도를 하시는 게 지금 위치에서는 더 빠른 판단이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뭐 가상화폐 가격이 다시 한번 올라온다면 해당 관련주들도 한 번 더 올라올 가능성이 높지만 단순히 가상화폐 관련해서만 오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두나무 관련, 이 나스닥 상장 관련해서도 같이 엮이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2,1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전량 매도. 만약에 2,100원 전에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와서 2,300원, 2,400원 부근까지 올라온다면 저는 그 가격에서라도 매도를 하고 현금화를 하는 게 더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SBI 인베스트먼트에 대해서는 2,100원 이탈 시에 전량 매도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대응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도와드릴게요. 다음 종목은 기아고요. 매수가는 85,700원, 비중은 27%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기아는 1% 조정을 받았는데요. 질문자님 매수가가 또 오늘 종가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문가님? 밀릴 수는 있습니다. 오늘 지금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어야지만 더 좋은 가격대로 갈 수 있는 포인트였는데 오늘 일단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못했어요. 자, 거기에 만약에 오늘 저녁에 열리는 미국 시장이 최근에 좀 가파르게 오른 부분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이 보합, 약보합 혹은 약손실, 약조정권에서 마무리가 된다면 지금 기아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이 이렇게 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단은 75,000원, 상단은 85,000원. 그래서 이제 이 기간적인 조정을 받으면서 가격의 조정도 나타날 수 있지만 저는 기아를 사신 이 시청자분이 중장기로 만약 중장기 기준으로 사셨다면 걱정할 필요 없다. 걱정하실 필요 없고 그냥 더 가져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뭐 지금 애플카에 대한 이슈가 잠시 사라지긴 했지만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은 저는 높다 생각이 들어요. 뭐 전기차, 애플카, 지금 이제 이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는 이 시기이기에 기아차를 갖고 있으시다면 물리시더라도 손실권이시더라도 더 가져가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 대신에 기아를 갖고 싶으시면 다른 종목, 다른 포트의 종목은 자동차 관련주가 아닌 다른 섹터 종목으로 꾸리는 게 더 전략적으로 좋은 방법이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아에 대한 종목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망이 좋기 때문에 중장기로 보고 가져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앞으로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분은요, 미코고요. 15,650원, 비중은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미코 종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미코 같은 경우에는 오늘 4.64% 상승하면서 15,8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 질문자님 조금 수익권에 계세요.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전문가님? 자, 미코가 이제 대표적으로 무슨 종목이죠? 다들 아시다시피 뭐 수소차 관련 종목이죠. 지금 이제 전기차, 수소차가 최근에 같이 흘러가는 이 모양새였다가 한동안은 지금 전기차가 계속해서 시장의 줄을 잃었어요. 대신에 또 수소차가 조금은 쉬어가는 모습. 그런데 오늘 한번 흐름을 보게 되면 전기차가 조금 밀리는 상황 속에서 이 정턴 쪽으로 이 수소 관련 기업들, 미코라든지 이러한 기업들, 일진다이아라든지 이러한 종목군들이 그래도 지금 트레이딩 관점으로 참 매수를 하고 싶게끔 만든 지금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수소차 관련 기업들 이번 주에는 충분히 한번 시세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미코도 저는 지금 위치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18,000원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미코뿐만 아니고 대표적인 수소차 관련주도 일진다이아도 그렇고요. 지금 상하프론테크 이 종목군들도 어때요? 전기차 배터리나 전기차 관련주들보다 오히려 지금 이 추세가 더 강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하다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미코에 대해서 18,000원까지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보유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외에 또 수소차 관련한 종목들 마찬가지로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웰바이오텍이고요. 매수가는 4,500원, 비중은 2%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웰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호재가 나왔어요. 러시아 코로나19 백신 코비박 사업에 투자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6%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참 러시아 이 백신주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맞아요. 코비박이라고 하는 또 저 처음 들어보는 이 치료제 백신을 이제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와 함께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인 게 지금 웰바이오텍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위치에서 따라가기에는 좀 부담은 되죠. 그래서 웰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이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이 고점에서 사셨어요. 가장 고점에서 사셨어요.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을 하면 굉장히 다행입니다. 추가적인 상승을 하면 굉장히 다행이지만 만약 여기서 추가적인 재료라든지 추가적인 뉴스가 나오지 않아서 조정이 나오게 되면 다시 보기 어려울 수 있는 가격에 매수를 하신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계적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 추세가 이탈이 되게 되면 우선 손절해야 되는데 제가 그 가격을 정해드릴게요. 3,800원 이탈을 하게 되면 그때는 우선은 손절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3,8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더 가져가도 괜찮다. 이야기를 드리겠고, 여기서 만약 더 상승을 한다면 5,000원을 목표가로 잡아보시는 게 가장 좋고, 매수한 가격 기준으로 뭐 30%, 50%, 100% 그렇게 이제 이 수익을 기대하시는 것은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웰바이오텍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고점에 물려 계시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라고 하셨고요. 가격 전략을 확실하게 제시해 주셨어요. 3,800원 이탈 시에는 손절하자라고 말씀하셨고요. 만약에 더 상승한다면 5,000원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전망을 주셨으니까요. 꼭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하이브고요. 매수가는 24만 9천 원, 비중이 굉장히 크시네요. 60%라고 남겨주셨어요. 오늘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3% 조정을 받으면서 24만 1,000원 선에서 거래 마쳤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에 이제 이 방탄소년단, 그리고 방탄소년단뿐만 아니고 글로벌 유명 이제 셀럽들을 이제 영입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에 따른 추가적인 외형 성장 기대해 볼 만하다 생각이 들고, 이제 하이브가 이 빅히트에서 이제 사명이 변경된 거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이 기업에 관심을 가졌던 건 자체적인 컨텐츠 플랫폼이 있다라는 거였죠. 그 플랫폼에 따른 상반기 실적을 한번 기대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저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올해 상반기, 특히 이제 반기 실적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결정을 해도 늦지 않나 싶어요. 만약에 반기 실적을 기다렸는데 반기 실적이 좋다면 당연히 더 가져가 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반기 실적이 좋지 않다면 저는 매도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가격보다는요, 가격적인 전략보다는 기간적인 전략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저는 최소한 5월 말까지는 한번 가져가 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5월 말까지 가져가는데 가격이 너무 급하게 빠지면 안 되죠. 20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안 되니까요. 일단 최소한의 손절가는 20만 원. 그렇지 않다면 5월 말까지 저는 가져가 보시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하이브에 대해서는 보유 의견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실적을 확인하고 대응을 해도 늦지 않다라고 하셨고요. 기간 전략은 최소한 5월 말까지는 끌고 가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5월 말까지 꼭 수익 실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비중이 굉장히 크시네요. 꼭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다음 종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바른손이고요. 매수가는 3,755원, 비중은 4%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바른손 같은 경우에는 0.76% 상승하면서 3,320원에 거래에 마쳤네요. 질문자분 지금 손실권에 계신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일단 이렇게 이 바른손 같은 이 투자 기업들은요, 사실 이제 저도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잠잠하다가도 작품 하나가 굉장히 히트를 치게 되면 또 말도 안 되는 상승세를 보이곤 하죠. 지금 이때가 기생충 관련해서 뭐 2,500원이었던 주가가 거의 일주일 만에 7,000원이 되는 3배 가까이 올라오는 그러한 모습도 이제 보이는 이 기업이 특성이 있는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는 그냥 매도를 하는 게 맞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비중이 많은 것도 아닌 지금 4%이시기 때문에요. 그냥 지금 구간에서 매도를 하시고 종목 교체를 하는 게 더 좋다. 지금 여기서 특별한 작품이 나오지 않는다면 상단은 3,500원, 하단은 2,500원의 박스권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특별한 일이 없어도 내려가고 특별한 일이 없어도 올라가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 현재 위치에서 손절을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는 게 더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른손에 대해서는 비중이 4%로 적으신 만큼 손절하시고 종목 교체 의견 주셨으니까요.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명쾌하게 대응 전략을 세워주시는 우리 김태성 전문가인데요. 시청하시면서 나도 종목 상담 필요하다,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노란톡방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3가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상 이제 마지막 상담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은요. 사마 페인트고요. 매수가는 14,550원, 비중은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페인트 관련주 최근에 선거 관련해서도 많이 올라오기도 했었죠. 사마 페인트는 3.82% 오늘 상승하면서 14,95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보유해야죠. 결국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페인트 기업들이 오를 수 있는 것은 건물을 많이 짓는다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습니다. 즉 이제 주택 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깔려 있는 거죠. 즉 건설주들 여전히 해당 관련한 뉴스가 있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요. 건자재에 속하는 페인트, 이러한 뭐 철근, 그리고 시멘트 이러한 종목군들은요. 같이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요. 저는 더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사마 페인트에 대해서 보유 의견을 주셨어요. 이런 건설 관련주들은 앞으로 정책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하셨으니까요. 관심 계속해서 가져보시고 꼭 수익을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남겨주신 모든 분들 성공 투자하길 바라고요. 우리 김태성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번에는 꼭 스튜디오에 나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